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그래머 분사구문 5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조금씩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그 분사구문의 의미에 관해서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총 6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면서라는 해석 말고도 5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그 의미, 분사구문의 해석법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해석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시동작이죠. 이 동시동작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얘는 하면서 이 정도로 합니다. 가장 흔한 해석이죠. 그죠? 자, 다음에 두 번째. 통칭 시간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속사들의 그 표현들을 묶어가지고 그냥 대부분 시간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 표현의 그 대표적인 해석법들은 뭐 할 때도 있었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는 동안. 즉, while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뭐 이거 말고도 나중에 before, 그러니까 하기 전에 뭐 이런 해석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선후관계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이렇게 선후관계라고 적은 순간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등위 접속사 뭔지 아십니까? 그치, 대표적으로 and와 but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분사구문을 해석 시에 우리가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즉 등위 접속사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음에 네 번째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원인이나 이유였죠. 제가 이유다 또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는 해석은요,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조건이었죠. 자, 조건 해석은 뭐뭐 하면, 라면 정도로 해석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 여섯 번째 해석법은 굉장히 흔치 않은 해석법이다. 그러니까 한 분사구문 100문장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두 문장 정도가 이 정도의 해석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양보의 해석이죠. 그래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해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분사구문은 6가지 의미를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빈도순의 나열이었다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동시동작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양보, 이 6번은 가장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조건까지 또는 이유까지 좀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고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보해서 혹여나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정말로 잘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또 부탁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장을 해석을 해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선 35번입니다. Sing old song 뭡니까? 그쵸? 여기서는 가장 흔한 의미죠. 하면서 오랜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we walked, 우린 뭐 했습니까? 걸었는데 따라서 걸었죠. 그래서 조용한 거리를 따라서 걸었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오래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걸었는데 따라서 걸었죠. 여기서 along은 뭐뭐 따라, 그래서 조용한 길거리를 따라서 걸었다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 챙겨가야 될 것은 as 안에, 즉 접속사 as 안에는 하면서 라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6번이죠. 36번에서 jogging in the park, 여기에서도 물론 하면서라는 기계적인 해석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공원에서 조깅하면서 나는 볼 수 있었는데,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은 귀여운 강아지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누구와 함께 있는, 그들의 주인과 함께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긴 한데, 자, 여기에서는 제가 굳이 시간 표현으로, 즉 두 번째 뜻 있죠. 시간이라고 제가 통칭했던 그 표현으로, 그래서 접속사 when으로 처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내가 조깅하고 있을 때, 내가 공원에서 조깅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귀여운 강아지들을 봤는데 주인과 함께 있는 강아지들을 봤다. 지금 여기서 36번은 굳이 따지자면은 2번 시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 이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37번부터 39번까지는 자, 여기 보이시니까 모르겠는데 and,
다음에 여기 가서 and 또 여기에 and 보이시죠? 즉 3번 선후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위 접속사를 떠올려 주셔야 된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7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저 타이푼 뭡니까? 네, 태풍이 강타했다 그 도시를. 자, 지금 콤마 찍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일단 기계적으로는 하면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cause 유발하면서 크나큰 어떤 피해를 유발하면서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는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좀 더 적절한 해석은 태풍이 도시를 강타했고 그러고 나서 유발했다. 크나큰 피해를 정도로 좀 부드럽게 등위접속사로 처리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는 등위접속사 and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자 이것을 and로 바꾸어 적으면은 주어를 살리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주어 뭡니까? 타이푼을 한 번 더 적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에 맞게끔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면 태풍이 도시를 강타했다. 그리고 그 태풍이 크나큰 피해를 유발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38번입니다. Taken to the garage 라고 돼 있는데 자 우선은 이것은 PP 분사구문이죠. 그럼 되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take는 데려가다, 가지고 가다 정도의 뜻인데 가지고 가지는 거죠. 데려가지는 거잖아. 즉 수동에서. 그래서 데려가지는 건데 어디로? 예, 차고로 데려가지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가 지금 더 차니까 차가 차고로 간다는 건 주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taken to를 제가 주차되면서 라고 좀 읽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고로 주차되면서 그 차는 수리되었다. 1시간 안에.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 그치? 차고로 간 게 엄밀히 따지면 먼저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됩니다. 즉 end로 처리가 된다는 건데 이에 맞춰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 차는 바로 주차되었고 근데 어디로 주차되었냐면은 그쵸 차고로 주차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은 수리되었다. 1시간 안에 정도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다음 39번입니다. 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나 콤마 찍고 ing니까 일단 하면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adjusting 뜻이 뭡니까? 조절하다, 조절하면서 무엇을? 그의 백팩을 조절하면서 약간 갈채비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어딘가에 나설 때 막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칸은 그의 백팩, 그의 가방을 조절하면서 지금 이것을 등위 접속사로 한번 처리를 해보면 칸은 그의 백팩을, 그의 가방을 조절했고 그리고 해석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절했고 시작했다. 바로 걷기 시작했죠.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은 한 번에 좀 챙겨가 주시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to 동사원형 하기 시작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말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칸이라는 사람은 조절했고 이해되시죠?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조절하면서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and나 but 등으로 이어지는 등위절도 분사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등위절을 분사구문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분사구문이 나왔다 하면은 등위절로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세요. 40번이죠. 자 40번 여기에서 read by many students 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read 뜻이 뭡니까? 그치 읽히면서 얘가 지금 겉보기에 동사 원형처럼 보이잖아. 근데 read, read 얘는 PP입니다 지금. 그도 그렇고 지금 뒤따라서 목적어 없잖아. 그러니까 PP지. 즉 수동의 의미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읽히면서 처리되십니까? 그렇게 읽히면서 무엇은? 그 책들은 자 여기서 be worn out 돼 있는데 wear out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못 쓰게 되다, 닳다, 해지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었다 정도가 되겠죠. 해석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그렇게 읽히면서 그 책은 못 쓰게 되었고 해졌다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를 살리셔야죠. 어떤 의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도 그럴 것이 많이 읽었으니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때문에의 의미를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책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들이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읽혔기 때문에 그 책들은 많이 해졌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죠. 자, 다음에 41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 밑에 보시면 비동사나 have 동사나 no와 같은 동사 있죠. 얘들이 분사구문, 즉 ing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 특히나 이유, 원인 해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빙이 보이거나 no이 보인다면은 좀 더 기계적으로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be unable to 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help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일단 타동사이긴 한데 뒤따라서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자동사 처리를 할게요. in any other way 뭡니까?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in any other way는 한 번에 외워주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방식으로 방법으로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되시죠? 다시 한 번 더.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는 내가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요 주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42원입니다. 노잉 보이십니까? 이유 원인 해석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어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여기 지금 사이에 생겼던 한 단어는 대시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뒤따라서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something, 무언가가 wrong, 잘못되었다라고 나는 깨달았다.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걔를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쯤이면 여기에 도착을 해야 돼.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가 뭔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깨달았죠. 됐죠? 다음 밑에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봐봐. 비동사나 해부동사, no와 같은 이 동사가 분사구문으로 처리가 되고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유나 원인 해석한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43번. 자, 여기에서는 보이십니까? 밑에 거 먼저 보고 올게요. if, 즉 조건 해석이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turning around the corner 뭡니까? 네, 일단은 기계적으로 하면서 집어넣고 코너를 돌면서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언어적인 느낌인지 아시겠죠? 코너를 돌면 있잖아. 너는 발견할 거야. 이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에서 하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코너를 돌면은 너는 발견할 거야. 무엇을? The church. 교회 하나를 발견할 건데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교회를 발견할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if의 의미, 즉 조건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챙겨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44번. 이게 좀 중요한데 즉 맨 마지막 양보 해석이거든요. 양보 해석 해석은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양보 해석을 특히나 잘 못하는데 이 양보 해석을 어느 정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맥락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즉 문맥을 좀 치밀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표현을 언제 쓰냐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씁니까? 그치? 플러스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했다. 어느 정도 역접의 관계, 상반되는 대조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나는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 이 정도의 의미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ing 분사구문이 언제 양보의 해석인가를 따질 때는 상반되는지를 한번 따져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being inactive. 비활동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요? crocodiles. 그러니까 악어들이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릴 수 있죠. 매우 빠르게 정말로. 이해되십니까? 얘들은요 평소에 가만히 있어요. 뭔가 가만히 있었네. 어쨌든 가만히 있는데 평소에는 정말로 비활동적이고요. 전혀 활동적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요 한 번 먹이를 물려고 할 때 그때는 정말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요. 상반되는 내용 맞죠? 바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앞서 있는 분사구문을 양보 처리, 즉 함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어찌되었든 이론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안에는 양보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론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작 이 분사구문을 쓸 때 있죠. 분사구문 안에는 양보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 적어버려야지 하시면 안 된다고. 뭔가 그건 매너 같지가 않아. 아시겠죠? 정말 특이한 의미지 않습니까? 다른 43번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추론이 되긴 하는데 이 44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이렇게 적으면은 아는 사람만 읽어봐.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정작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특히나 이 양보의 의미로 분사구문을 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접속사 올도를 살려서 적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은요. 그들은 활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악어들은요.
정말로 매우 빠르게 한 번 달렸다 하면 달릴 수가 있다가 되겠죠.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드물게 양보의 해석, 즉 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즉 분사구문은 그럴 수 있는데 이 경우 흔히 접속사를 살려주는 것이 매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포인트 체크업 77이죠. 자, A, B, C에 각각 적혀있는 이 분사구문의 그 문맥상의 의미를 한번 맞춰보라 라는 것이죠. 자,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지, 어떻게 맞추냐면은 문맥을 정말로 잘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watched for a long time. 뭡니까? 자, 여기서는 PP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청되면서, 우선 하면서 되면서라는 기본적인 해석은 좀 집어넣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 읽어가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시청되면서 컴퓨터는 바로 만들 것인데 당신의 눈을 정말로 피곤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뭔지 잡으셨습니까? 그치. 조건 해석이죠. 뭐뭐 하면 이게 좀 괜찮잖아. 장시간 동안 시청되면은 그 컴퓨터는 당신의 눈을 정말로 피곤하게 만들 것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2번입니다. 다음에 B번. Working at the demanding company, he was under more pressure. working. 하면서 집어넣을게요, 우선은. 그래서 일하면서. 근데 어디에서 일하는가 하면 at the demanding company. 여기서 분사, 즉 현재 분사인데 한 번에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아시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뭔가를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요, 있었는데 under, 아래에 있었죠. 직역하는 겁니다. 직역. 문자를 다 살려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아래에 있었는데 얘는 전치사라서 뒷다가 목적어 나오죠. 더 많은 압박 아래에 있었대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be under pressure.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까다로운 회사죠. 막 이것저것을 계속 요구하는 회사니까는 거기에서 막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더 많이 받겠지.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 까다로운 회사에서 그가 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는 더 많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 제가 금방도 해석을 해드렸듯이 때도 괜찮죠. 때. 그죠? 그러니까 그가 과거에 그 회사에서 일할 당시에 있잖아. 그때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할 때, 그래서 1번이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여기 B번 같은 경우에는 이후 해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 까다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압박을, 즉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 때문에 해석도 괜찮긴 한데 여기에서는 선택지가 1, 2, 3번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1번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겁니다. 자, 다음에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 남았죠. living, 살면서. 일단 바로 집어넣어 주시고 near, 근처에가 되겠죠. 전치사이고 목적어. 그래서 학교 근처에 살면서 그는 여전히 자주 늦는다, 지각한다. 네. for class, 수업에 자주 지각한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학교 근처에 살면 얘 플러스잖아. 그만큼 빨리 와야죠. 그런데 지각하죠. 그래서 답은 양보. 해석은요, 학교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주 학교 수업에 지각한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1번, 3번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이번 시간에도 그 분사구문의 6가지 의미를 다 알아보긴 했는데 이 6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수많은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그 분사구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꾸준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많은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그 분사구문을 적절히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Art, although produced by men's hands, is something not created by hands alone 정도가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art, 무엇은요? 예술이나 미술 작품이죠. 그것은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십니까? PP. 그래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창조됨에도 불구하고 수동해석 집어넣어 주시고 바로 뭐에 의해서입니까? 그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바로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정작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이라는 것은 그 무언가가 됩니다. 어떤 무언가냐면 여기서는 주격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 뒤따른 이 PP는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썸띵을 꾸미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무언가인데 지금 여기에 부정어, not이 딱 붙어 있으니까는 만들어지지 않는 무언가야. 해석되십니까? 근데 뭐에 의해서? 오로지, 여기서 alone 이라는 건 only의 뜻으로서 오로지 정도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무언가야.
이거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이라는 거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손이 동원되어서 바로 손이 예술작품을 만들긴 하는데 오로지 이 손만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But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레이 법비 상관접수사 구문으로 뭐 처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어적인 어떤 전개상. 여튼 여기서 무언가인데 이 무언가 다시 말하면 어떤 무언가냐? 자, 여기 지금 관계사절이 또 나왔죠. 명사, which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냐면은 동사야. well 뜻이 뭡니까? well up까지 여기까지 지금 솟아오르다 뜻입니다. 마치 뭐냐면은 그 우물 알잖아요. 우물 안에 그 물들이 이렇게 수위가 좀 높아지는 그 이미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솟아오르는 무언가, 동사 하는 안명사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A deeper, 좀 더 깊은 source, 원천이 되겠죠. 근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원천이냐면 여기서 out of는 from의 뜻입니다. 됩니까? Our soul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라고 할게요.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무언가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뭔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냐면은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좀 더 깊은 원천이 있을 거잖아. 바로 그로부터 솟아오르는 무언가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 나와 있는 이 예술 있죠. 이 예술 또는 미술 작품이라는 것은 사람 손뿐만 아니라 정신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술 작품 하나를 만들 때 있잖아. 손으로 만들긴 하는데 거기에는 혼이 담겨 있고 정신이 담겨 있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최종해서 해볼게. 잘 들어봐. 예술이라는 것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기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언가인데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만들어지지 않는 무언가야. 바로 사람 손에 의해서 오로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뭐하러 뭡니까? 그치? 또 무언가가 되는데 솟아오르는 무언가인데 좀 더 깊은 원천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원천이 되겠죠. 이 정도 해석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은 바로 반 고흐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실어드렸는데 역시 거장이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할 때 거기에다가 혼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